초대받지 않은 방문. 늦은 가을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 외곽의 폐병원 앞에 서 있었다. 30년 전 화재로 문을 닫은 이곳은 도시 전설의 중심지였다. 정말 들어갈 거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겁쟁이면 차에서 기다려. 수진이가 비웃듯 말하며 녹슨 철문을 밀었다. 철문은 귀를 찢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회중전등 불빛이 복도를 비추자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우리는 일렬로 늘어서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복도 양쪽으로 병실 문들이 반쯤 열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민준이가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위층에서 나는 것 같은데. 수진이가 말했다. 재현이는 이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도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를 따라갔다. 2층 복도는 더 어두웠다. 형광등이 매달린 천장에서 전선이 늘어져 있었다. 노래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런데 그 목소리는 묘하게 기계음처럼 단조로웠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 끝에 있는 한 병실 문이 다른 것들과 달리 완전히 열려 있었다. 불빛을 비추자 방 안에 낡은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보였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오르골에서 그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누가 태엽을 감은 거야? 민준이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재현이가 오르골에 다가가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병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안쪽에서 잠긴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 누가 장난치는 거야? 재현이가 소리쳤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우리가 갇힌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발소리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문을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어두운 복도만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공포에 질렸다. 지금 당장 나가자. 내가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로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올라온 계단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벽만이 있었다. 이게 무슨... 재현이가 벽을 두드렸다. 단단한 시멘트 벽이었다. 다른 계단을 찾아보자.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걸어도 끝이 나지 않았다. 같은 병실 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마치 복도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저기, 저 병실 아까 본 곳 아니야? 그가 가리킨 문에는 204호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바로 그 병실이었다. 맴도는 거야. 계속 같은 곳을.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불빛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허공에 떠서 움직이는 불빛일 뿐이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서 뛰기 시작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병실로 뛰어들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다리를 절며 걷는 것 같았다.
끌리는 소리가 우리가 숨은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무언가가 문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이가 입을 막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긴 침묵 끝에 그 존재는 다시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다시 고요했다. 지하로 가보자. 재현이가 말했다. 지하에 비상구가 있을 거야.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걷다가 EXIT라고 쓰인 표지판을 발견했다. 계단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는 더욱 음산했다. 벽에는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지하 복도에 도착하자 양쪽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영안실, 수술실, 보일러실 같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영안실은 피하자. 민준이가 떨며 말했다. 우리는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를 따라갔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물이 아니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였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빨리 가자. 재현이가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를 따라 달렸다. 비상구 문이 보였다. 하지만 문에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문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뛰어도 문까지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게 대체 뭐야? 수진이가 울부짖었다. 그때 갑자기 모든 불빛이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나야, 민준이. 그가 속삭였다. 모두 손잡아.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벽을 더듬으며 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불 좀 켜져라, 제발. 그 순간 우리 모두 비명을 질렀다. 불과 2미터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낡은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였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피부가 녹아내린 것처럼 흐물흐물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구멍만 있었다. 그 존재가 우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왜 왔니? 목구멍에서 공기가 새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긴 나갈 수 없어. 우리는 뒤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끌리는 발소리가 쫓아왔다.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재현이가 앞서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다. 중앙에 낡은 수술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녹슨 의료 기구들이 걸려 있었다. 저길 봐. 민준이가 반대편 문을 가리켰다. 또 다른 출구가 있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는 순간 우리가 막은 문이 쿵쿵 울렸다. 문 손잡이가 격렬하게 돌아갔다. 우리는 반대편 문으로 달려가 열었다. 문 너머에는 또 다른 복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벽에 무언가 쓰여 있었다. 붉은 글씨로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30년 전 오늘 우리는 불탔다. 30년 전 오늘 우리는 불탔다. 30년 전 오늘 우리는 불탔다. 끝없이 반복된 문장들이 복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수진이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지금 정확히 자정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이 그 화재가 일어난 날이야. 갑자기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다. 오렌지색 불꽃이었다. 불길이 벽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 불이야. 재현이가 소리쳤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우리는 양쪽에서 다가오는 불길 사이에 갇혔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것 같았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바닥에 엎드려 내가 소리쳤다.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기어갔다. 그때 옆에 병실 문이 열렸다. 여기로. 누군가 외쳤다. 우리는 그 문으로 기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불길과 연기가 사라졌다. 우리는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병실 안은 이상하게도 깨끗했다. 다른 곳들과 달리 먼지 하나 없었다. 침대 시트는 하얗고 의료기구들은 반짝였다. 창문으로는 달빛이 들어왔다. 여기는 뭔가 다르네. 민준이가 말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다. 시들지 않은 신선한 장미들이었다. 이 병실은 화재를 겪지 않은 것 같아. 수진이가 벽을 만지며 말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와 말소리였다.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다. 밝은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깨끗한 타일 바닥이 반짝였다. 간호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우리 과거로 온 거야? 재현이가 속삭였다. 간호사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우리는 재빨리 병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발소리가 지나갔다. 이해가 안 돼. 이게 대체...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 침대로 갔다. 침대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다.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없었는데 어린 소녀였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주아야, 약 먹을 시간이야.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 먹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소녀가 물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간호사가 나가고 소녀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갔다. 도와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방 안을 뛰어다녔다. 엄마, 엄마. 그녀가 울부짖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소녀는 기침을 하며 창문으로 갔다. 하지만 창문은 안전장치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불길이 문 밖에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소녀는 침대 아래로 숨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수진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려는 순간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환영이 깨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일그러졌다. 간호사도 소녀도 불길도 모두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폐허가 된 병실에 서 있었다. 침대는 녹슬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바닥에는 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방금 본 게 30년 전 그날이었던 거야.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작은 이름표였다. 환자명 김수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엄마, 무서워요. 여기 너무 뜨거워요. 엄마는 왜 안 와요? 수진이가 이름표를 보고 흐느꼈다. 이 아이, 여기서 혼자.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때 복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엄마, 엄마. 약하고 슬픈 목소리가 복도를 떠돌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우리가 이곳에 갇힌 이유를 알 것 같아.
재현이가 말했다. 이 아이들, 화재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 갇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 민준이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소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엄마, 나 찾아줘.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에는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반투명했고 피부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왜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았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가득했다. 왜 나만 여기 남았어? 소녀가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뒤로 더 많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환자복을 입은 아이들, 간호사, 의사들, 모두 화상을 입은 모습이었다. 너희도 여기 남아.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처럼 영원히. 우리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뒤로 물러났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기다려. 내가 소리쳤다. 영혼들이 멈춰 섰다. 당신들이 왜 여기 갇혀 있는지 알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해친 사람이 아니에요. 소녀 수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왜 왔어? 우리는 그냥 호기심에. 수진이가 말했다. 호기심. 수아가 중얼거렸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 곧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오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 다들 나를 잊었어. 다른 영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잊혀진 사람들, 기억되지 않는 죽음. 그들의 목소리가 겹쳤다. 우리가 기억할게요. 민준이가 말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혼들이 조금 물러섰다. 정말? 주아가 물었다.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요.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실을 보여줄게. 그녀가 손을 들자 주변이 다시 흔들렸다. 우리는 또 다른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에는 병원 사무실이었다. 두 남자가 서류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다. 이대로면 병원 문 닫아야 해. 한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보험금이라도 받으면. 무슨 소리야? 다른 남자가 놀라서 물었다. 화재 보험 말이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설마 고의로? 환자들은 대부분 이송하고 몇 명만 남기면 돼. 미쳤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 걱정 마. 밤에 작은 불만 내면 돼. 금방 끌 수 있어.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밤이었다.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졌다. 불이야, 어서 환자들을. 간호사들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몇몇 병실의 문은 잠겨 있었다. 왜 문이 안 열려? 한 간호사가 소리쳤다. 불길은 순식간에 2층을 집어삼켰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주아의 병실 문도 잠겨 있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소녀는 혼자 병실에 남았다. 불길이 문을 태우며 안으로 들어왔다. 소녀는 침대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엄마,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장면이 다시 흐려졌다. 우리는 원래의 병실로 돌아왔다. 이제 알았어? 주아가 물었다. 우리는 버려진 거야. 보험금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도망갔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 갇힌 거군요. 내가 말했다. 복수를 위해서. 주아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야. 우린 그냥 외로워. 다른 영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우릴 기억하지 않아. 우린 그냥 사라진 거야. 주아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너희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무슨 뜻이에요? 재현이가 물었다. 우린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길 기다렸어. 30년 동안. 주아가 말했다. 너희가 처음이야. 끝까지 남아서 들어준 사람들. 영혼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해줘. 한 간호사 영혼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리도 한때는 살아있었다는 걸. 다른 영혼들이 속삭였다. 수진이가 앞으로 나섰다. 약속할게요. 우리가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말할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민준이가 덧붙였다. 신문사에도 알리고 추모비도 세우게 할게요. 내가 말했다. 영혼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고마워. 주아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이제 우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이 사라지고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다. 따뜻한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저게 뭐야? 재현이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를 데려가러 온 거야. 한 영혼이 대답했다. 이제 우린 자유야. 영혼들이 하나씩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몸에서 화상 자국이 사라졌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주아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약속 잊지 마.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안녕.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모든 영혼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사라졌다. 우리는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았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병원은 여전히 폐허였지만 그 음산함은 사라져 있었다. 나가자. 내가 말했다. 우리는 복도로 나섰다. 놀랍게도 계단이 제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철문은 우리가 들어올 때처럼 반쯤 열려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우리 정말 살아남은 거야?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수진이가 그의 팔을 꼬집었다. 아야, 진짜네. 꿈이 아니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재현이가 말했다. 당연하지. 나는 주머니에서 수아의 이름표를 꺼냈다.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어. 내일 당장 신문사에 가자. 수진이가 제안했다. 시청에도 가고 여기 추모비 세우게 해야 해. 사람들이 믿을까?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믿게 만들어야지. 우리 넷이 같은 증언을 하면. 재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병원을 바라보았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다. 거기엔 슬픈 이야기가 묻혀 있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가. 며칠 후 우리는 신문사를 찾았다. 기자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지한 태도와 수아의 이름표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30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을 찾아볼게요. 기자가 말했다. 오래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 있네요. 1995년 11월 17일 세민병원 화재. 기자가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사망자 23명, 실종자 2명. 원인은 원인 미상의 화재. 실종자요? 내가 물었다. 네. 당시 병원장과 행정실장이 사건 당일 이후 사라졌다고 나와 있어요. 도망친 거군요. 재현이가 이를 갈았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희생자 명단에 기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수아 8세. 소아병동 환자. 우리는 이름표를 다시 바라보았다. 같은 이름이었다. 다른 희생자들 이름도 있나요? 수진이가 물었다. 기자가 명단을 보여줬다. 우리가 봤던 영혼들의 이름이 모두 거기 있었다. 간호사들, 환자들, 의사들. 이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민준이가 말했다. 사건 자체가 거의 잊혀졌어요. 당시 다른 큰 사건들에 묻혀서. 기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기사로 만들어 볼게요. 꼭 부탁드려요. 우리는 기자에게 그날 밤의 경험을 자세히 말해줬다. 물론 영혼들을 봤다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전했다. 하지만 화재의 진실, 고의성 의혹은 강조했다.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진실을 밝힐 가치가 있어요. 기자가 말했다. 저도 조사해보고 기사를 쓰겠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다. 30년 전 세민병원 화재, 숨겨진 진실은? 기사는 화재의 의혹스러운 점들을 지적했다. 사라진 병원장과 행정실장, 잠긴 병실 문들, 늦어진 신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터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유족들도 찾아내서 연락했고요. 우리는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추모비 제막식 날 우리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병원은 이미 철거되고 빈터만 남았다. 하얀 대리석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거기엔 2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맨 위에 김수아라는 이름이 보였다. 유족들이 모여 있었다. 수아의 어머니도 왔다. 백발이 된 노인이었다. 그녀는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수아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우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이제 수아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희생자들도. 우리는 추모비에 절을 하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추모비 위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11월의 나비라니. 나비는 우리를 향해 날개를 펄럭이더니 하늘로 날아올랐다. 안녕, 수아야. 우리는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추억이 되었다.